대표님, 원장님, 참 반가운 호칭이죠? 그런데 25년 12월이 되면 이 호칭을 들을 수 없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바로 장기화 기간 재지정 심사 때문입니다. 천천 박사님, 재지정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지금까지 잘 운영을 해왔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많은 기관 대표님들께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19년 12월 12일 이전에 지정받은 17,000기 기관 모두가 25년의 첫 번째 재지정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심사는 단순히 서류만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아야지만 운명을 지속할 수 있어요. 100점에서 시작해서 70점. 그럼 쉽겠네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과거 6년간의 행정처분, 평가 등급, 휴폐 이력이 모두 감점으로 적용됩니다. 노인 학대 한 건이 있으면 마이너스 10점, 평가 이력에서 마이너스 10점, 이미 80점에서 시작하는 기관들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지정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운영 규정입니다. 운영 규정 이미 저는 가지고 있는데요. 예, 대부분의 기관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이 운영 규정이 언제 만들어진 걸까요?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표준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직원들이 그 운영 규정의 내용에 대해서 다 빠삭하게 알고 있나요? 그리고 대표님 실제로 그대로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재지정 심사관들은 규정이 있는가가 아니라 규정대로 운영하고 있는가, 앞으로도 이 규정대로 운영할 수 있는가를 봅니다. 서류 심사 이후에 현장 실사를 따로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게다가 운영 규정을 제대로 정비하면 재지정뿐만 아니라 정기 평가 점수도 잘 나옵니다. 정기 평가에서 A등급을 받으면 급여비 가산도 받을 수 있죠. 즉 단기적인 시간 투자가 장기적인 수익 증대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법적 요구사항이 너무 복잡해요. 저희 같은 소규모 기관에서 다 할 수 있을까요? 예, 물론 복잡하죠. 그리고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한 4개 정도 핵심 영역만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인력관리에서는 근로계약서 표준화, 직원복지제도, 그리고 고충제도 운영, 그리고 경기교육 실시를 진행하면 되고요. 두 번째, 재무회계에서는 투명한 회계관리,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 정기 내부감사. 세 번째, 수급자 권익보호, 인권교육 실시, 고충처리 절차 운영, 서비스 제공 시에 존칭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네 번째, 안전관리, 정기 소방훈련, 감염관리 체계, 그리고 시설 안전점검과 같이 안전관리를 제대로 규정 갖추고 실행을 하시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영역별로 국회에서 지금부터 제공하는 표준 양식과 체크리스트를 활용을 하면 소규모 기관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는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되고요. 배포 표준 양식은 정성스레 준비해서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카페 링크는 고정 댓글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운영해 왔는데 굳이 운영 규정 바꿔야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2025년은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지정받으면 영구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6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받아야 돼요.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뀐 겁니다. 그래도 저희는 수급자한테 잘해주고 있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나요? 물론이죠.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음만으로는 재지정 심사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급자에게 엄마 밥 맛있어? 이렇게 이제 친근하게 말하는 것과 어르신 식사는 어떠세요? 라고 존칭으로 말하는 것. 어느 쪽이 더 친근해 보이나요? 사실은 첫 번째죠. 하지만 장기형 보험공단의 평가 매뉴얼에는 수급자를 존중해서 급여를 제공해라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결국 존칭을 사용해야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대표님의 선의의 기준과 그리고 평가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재지정 성공 로드맵 운영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체 모의 점검을 먼저 진행하세요.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운영 규정의 기준에 맞게끔 우리 기관 서류가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제목인데요. 재지정에서 요구하는 제목들을 쓱 훑어보고 가지고 계신 규정과 아주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 운영규정 전면 검토. 기존 운영규정과 실제 운영 방식을 비교를 하시고 법적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빠진 부분들을 채워둡니다. 개정이 필요한 조항들은 법들을 확인해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 법들은 재지정 체크리스트 상에도 있으니까 몇 조 몇 항인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 법이 무슨 법 몇 조 몇 항인지 알아내셨으면 법제처라고 하는 곳에서 이 법을 검색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규정이 필요해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라는 것을 검색을 한다면 법제처에 노인복지법을 검색을 합니다. 이후에 시행규칙의 별표에서 5번을 찾으시면 서류를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법을 참조해서 글 문구 규정을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 세 번째, 개정입니다. 우선순위별 개선 과제 설정을 해서 쉬운 거부터 먼저 변경을 하세요. 특히 제목, 우리 이 심사에 맞게끔 변경하시고, 어려운 내용은 검토 전문가들에게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국회와 파트너 기관은 담당자에게 물어보시거나 파트너 카페 전용 게시판을 활용하세요. 운영위원회가 있는 곳들은 운영위원회 보고까지 하시면 끝납니다. 기관 실정에 맞는 운영 규정을 만든 만큼 규정대로 운영되는지 모니터링도 중요한데요. 특히 교육계획을 이행했는가, 이행 여부, 안전관리 활동 이런 것들을 기록했는가, 기록 여부, 수급자 권익 활동, 그리고 회계 처리의 적정성, 직원 인건비, 복지, 고충에 대한 건들은 적어도 분기별에 한 번 정도는 제대로 실행되는지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이렇게 운영 규정대로 운영을 하시면 이런 자료들이 생길 겁니다. 운영 규정 개정 내역, 직원 교육 기록, 그리고 교육 보고서, 안전관리 활동 기록, 그다음에 수급자 만족도 조사, 그리고 직원 만족도 조사, 회계 관련 서류, 장부, 증빙 자료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재지정 심사 실사 서류를 대비할 수 있고요. 만약에 정 어렵다면 국회와 전문가 같이 외부 전문가 초청을 해서 모의 평가를 한번 해보셔도 되고, 미비점을 최종 보완해서 재지정 점수를 올릴 수도 있고, 기간만에 재지정 대응 시나리오 작성도 가능하게 됩니다. 어쨌든 실행을 해야지 가능한 거죠. 재지정 심사 25년 12월 전까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 걱정되시죠? 더 늦기 전에 운영 규정 한번 잘 갖춰두시고, 이런 부분들을 갖추면서 매뉴얼을 잘 갖춰두시면 앞으로 6년이 편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영 규정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국회에도 운영 규정 무료 배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그대로 쓰지는 마시고 기간에 맞게끔, 우리 지금 영상에 맞게끔 개정해서 사용해 주세요. 또 국회와 함께하는 파트너 기관에는 담당자께서 프리미엄 운영 규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고요. 재지정 심사 6개월 이후에는 이미 늦을 수 있으니 지금 시작해서 25년 재지정 심사 대비하시고 다음 6년, 12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 국회와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